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장필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00세 인생 진화하는 노년의 삶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부분 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시죠? 네. 근데 앞으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운 나쁘면 100세 사시는 거예요. 이제 진화하셔야 됩니다. 성공의 개념보다도 하루하루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여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어떤 진화하는 노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은 누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실 거예요. 제가 우연히 최근에 그 대중가요를 듣다 보니까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노래가 있어가지고요. 노랫말을 들으니까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울어도 봤소, 웃어도 봤소, 이런 귀절이 나와요.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는 거죠. 공중전까지 겪어봤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왕이라면은 꽃길 같은 그 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1절의 가사고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2절에 이제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금 같은 세월이에요. 한 번 가면 이제 오지 않죠. 그 다음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하고 삽시다라고 하는 규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면 손에서 일을 놓지 말자라고 하는 평생 현역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하고픈 일 사고 삽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야 결국은 그래 내 인생은 내 거,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2008년도에 퇴직을 했으니까 벌써 1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모작 정도 하고서 끝낸 줄 알았는데 계속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신모작을 이제 시작했어요. 노인형 돌봄 서비스 사서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100세 인생 이왕이면은 좋아하는 일, 즐거운 일,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좀 하셨으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름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한자로 이렇게 베풀장자를 씁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선의의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과 가운데 필자는 도울 필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 제 천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 이름에서 하여튼 느낀 적이 있었고요. 끝에 규자는 이제 별 규자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 세 자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은 별나라에서 온 헬퍼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이름 석자를 가지고 이렇게 풀이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는 사진이 이제 삐에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 삐에로가 과연 저 일을 저글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진 속에서 봤을 때 공을 몇 개나 돌리고 있습니까? 무려 5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저는 한 2개 정도 저글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려운 일을 5개를 돌리고 있다. 근데 저 삐에로가 저 일이 힘들고 싫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웃으면서 공을 자유자재로 돌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현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의 일들이 아주 돈 벌고 그다음에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죠.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결국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죠. 보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놀이는 여가다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3단 논법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곧 여과다라고 하는 힐링이다라고 하는 그런 웰빙, 웰리빙의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늙게 노화가 되죠. 이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성공의 개념을 떠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진화를 계속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슬기로운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러한 태도라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100세까지 일을 즐기면서 할 수가 있다. 그것이 곧 진화하는 어떤 노년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커다란 주춧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웰다잉 요즘에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저는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웰다잉 이제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협회 지금 부천 지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자기의 목표와 계획에 의해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즐기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참 행복은 뭐예요? 잘 살고 잘 죽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목차는 첫 번째, 멋진 인생 멋지게 내려놓기. 두 번째 목차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화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생애 설계 우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만은 각 분야에서 진화하는 노년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실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슬기로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멋진 인생 멋지게 내려놓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계세요? 지금 이미 다 청년기에 있으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지금 중년의 부분도 계실 거고, 노년에 계신 분들은 텔레비 시청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장수노인이라 그러면 실제로 100세 이상의 김영석 교수 같으신 분들이 장수 어르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유엔에서 이렇게 분류한 기준에 보면은 이게 세계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생각보다는 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합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화를 위한 생애 설계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저희 선배님이나 부모님 세대는 자, 어떻게 돼요? 어떤 인생의 어떤 분절적인 삶을 사오신 거예요. 그죠? 청년기에는 배우고, 그때 중년기에는 일하고, 그때 노년기 60대에는 그냥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어떤 분절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의 MZ세대를 포함한 신중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연령 통합적인 다단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경우로 봐서도 현재도 저는 배우고 그다음에 일하고 그다음에 즐기는 그런 통합적인 삶을 같은 세대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연령 통합적인 삶을 잘 살고 계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서드 에이지라는 말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포스트 세컨. 서드 에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에서 75세까지를 제3 서드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인생의 황금기가 어딥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김영석 교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65세에서 75세까지가 난 인생의 황금기인 것 같아. 20대가 더 좋지 않았어요? 그런 반문을 하니까 20대는 나의 경우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좌충우돌 했기 때문에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김영석 교수의 말씀이시고, 65세에서 75세가 황금기라는 거예요. 제가 꼭 황금기의 가장 중간 정점에 와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서드 에이지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현역으로서 인생을 진화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5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그 건강, 뭐니 해도 건강이죠. 건강을 잃으면 뭐 일이 됐든 가족 관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강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가 친구 관계, 세 번째가 경제적인 어떤 그 돈의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워크, 일이 좋아하는 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 5가지 중에 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실천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아직도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명예, 지금 나이 60, 70에서부터 명예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있겠죠. 네. 세 번째,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애정을 갖고 역지사지해서 어르신을 돌보고 취약계층을 돌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사랑을 베푸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어떤 본인의 의미와 사명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인 까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애 마무리할 순간에 뭐로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화두를 던지거든요. 권력, 명예, 돈, 그 가지고 있는 거,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사람이 생애에 살아있을 때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 가치를 두시고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왜 더 행복해져야 되느냐? 저도 뭐 행복이 인생의 어떤 그 목표라고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3만 불이 넘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급속 성장을 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에 많이 거듭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만족도라든지 순위가 낮아요. 네, 낮습니다.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우리 개인이나 교육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생활에서 그 실천하고 하는 부분이 감사 나눔이라든지 행복 실천을 하고 있는데 3가지 그 실천 항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좀 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런 걸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일 5감사, 하루에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5가지 일을 정리를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생활 습관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 달에 2권의 독서를 하는 하여튼 뭐 오디오북이 됐든 그다음에 눈으로 읽는 책이 됐든 독서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 달에 2권 정도는 책을 읽어서 뭔가 지식을 좀 폭을 넓히자라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갖고서 실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어떤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진정한 진화하는 어떤 신중년의 어떤 삶의 여정에 필요한 어떤 생활 습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의 신체적인 변화. 자, 우리가 노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선 뭐 피부 벌써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머리 흰머리 나지 않습니까? 눈썹까지 막 휘어지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그때 퇴행성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내장의 어떤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1차 노화뿐만이 아니고 2차 노화에서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어떤 또 예기치 못한 어떤 불의의 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노화하고 다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모든 인류는 이러한 노화를 피해갈 수 없다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심혈관 관계라든지 호흡기 쪽, 그다음에 소화기 이런 쪽에 기능이 약화되고 질환이 발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결국 노화가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주위에도 봐도 이제 뭐 60대 후반입니다만은 스탠스를 이렇게 하고서 다니는 친구나 선배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요. 코로나 때 우리 호흡기 때문에 엄청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호흡기 질환 때문에 어떤 그 내성이 약해서 실제로 폐에 뭐 어떤 폐 섬유종이 생겨서 독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그냥 죽어서 나오시는 선배도 제가 최근에 목격한 적이 있고요. 소화기 계통도 소화가 불량이다, 스트레스를 받고 운동을 안 하니까 소화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위궤양으로 간다든지 위암으로 가서 위를 뭐 50% 절단했다든지 100% 절단했다든지 하면서 또 어떤 그 어려운 그 삶을 여정해는 어떤 삶의 질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 변화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근골격계죠. 무릎, 인공 무릎 하신 분들 상당히 많죠. 한참 후배인데도 무릎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공 관절을 해가지고 정상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의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골다공증, 여성의 부분은 골다공증 심해서 한번 넘어지면 이 뼈가 부스러진다든지, 한번 이 고관절, 이런 고관절이 부러진다 그러면은, 걷지 못하잖아요. 평생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노화했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비뇨기 쪽에는 뭐 전립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질환들이 또 생식기에 관련돼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사전에 2년만에 한 번씩 건강진단 받으시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 적기에 좋은 의사, 적합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년의 이제 심리적인 변화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경험을 많이 했죠. 퇴직을 하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매달 그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가 딱 끊기니까, 집에서 금송아지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당장 생활에 어떤 그 부담을 느끼고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동성, 적극적인 이런 마인드보다도 누구한테 끌려가는 듯한 그런 수동성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실생활에서도 그게 연관이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조망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상하면서 눈물샘을 자금해서 눈물이 뭐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도 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어떤 신체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년으로 들어서면서 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욕구들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서 지나는 삶을 살 것이냐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죠. 첫 번째, 장수의 욕구 다 있으시잖아요. 장수의 욕구 있으시면서 술, 담배 못 끊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안 하시잖아요. 일어나셔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있으신데 이것도 성격에 따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일상에 그냥 루틴하게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집에 계신다든지 친구도 안 만나고 전화도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금방 늙거든요. 이거 타파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 하셔야 돼요. 자, 김영석 교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104세에 올해 1920년생이니까요. 자, 교수님, 어떻게 지금 그 연세까지 100세가 넘으셔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강의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열심히 걷는다? 뭐 책을 본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나이 들기까지 손에서 좋아하는 일을 놔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상당히 제가 공감을 하고 어떤 영감을 받았는데요. 자, 김영석 교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놓지 않기 때문에 일에 대한 열정, 태도, 주관,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100세가 넘으셔도 지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욕구들을 잘 관리하시면서 지금 100세까지 오셨다는 거죠. 앞으로 저희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동참하실 거죠? 네. 노년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년의 사회적인 변화는 실제로는 이제 직업 상실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다 퇴직을 하게 돼 있고 저는 이제 신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퇴직을 하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퇴직으로 인한 어떤 역할의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부모님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양가 부모님이 다 이제 돌아가셔서 시세만은 이제 고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주위에 보면은 나이 60, 70에서도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한다든지 해서 그 상실감 때문에 뭐 3년, 5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터널을 지나서 또 정상으로 회복된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런 그 배우자나 친족의 상실로 인해서 상당한 그 자존감이라든지 생활화 패턴이 바뀌는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족과 친구 간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저희 같은 경우도 부부 아내하고의 관계인 것 같아요. 같은 성격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같은 취미로 같은 그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거 있습니다만은 잦은 대화와 그다음에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다름을 이해를 하면서 많은 공통부모를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인식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3세대, 4세대 이렇게 100세까지 가기 때문에 고부관계라든지 그다음에 형제관계, 조선관계 상당히 중요하죠. 손자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다름의 어떤 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이해를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어떤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이해를 못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그러한 그 습성 때문에 실제로는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의 그 개성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무엇을 할 자유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는 자유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가족관계, 친구관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아리 이러한 활동들을 이렇게 그룹이나 서클로 해서 주기적으로 해나가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삶의 어떤 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리가 지나가는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 일, 경제, 그다음에 정서, 관계 부분, 그다음에 이별에 대한 그런 부분별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건강관리, 일관리, 경제 돈관리, 그다음에 정서관리, 그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이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게 우리가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웰다잉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하는 부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나가는 시니어를 위해서 삶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모든 그 병의 원인은 잘 먹지 못하고 운동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이러한 쪽의 생활 습관 때문에 모든 질병이 다 일어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히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유병 장수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무병 장수죠.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 건강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7, 80% 건강 유지를 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최고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그 건강이라든지 멘탈 관리, 스트레스 관리를 하셔서 진짜 100세 인생 무병장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 어떤 희망설계 333이라고 하는 그런 도표가 있습니다. 어떤 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즐거운 일을 하면서 보람과 가치를 찾고 있는 그런 생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삶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원봉사라든지 나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게 어떤 그 균형적인 밸런스가 잡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나가는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생활 패턴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잡과 워커의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잡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직장에 입사할 때의 그런 개념이에요. 월급 많이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슨 뭐 적성이나 취미가 좋아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잘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이 딱 매칭이 된다고 하면 그건 최고죠. 근데 그거는 상당히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워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어떤 일에 대한 직업관이라든지 본인의 철학, 그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워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중년들께서는 이제는 워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은 뭐 퇴직으로 인해서 수익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녀에 의해서 또 결혼 또 혼사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돈을 또 많이 저금을 해 놓은 것도 아니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저인구다 취업난이다 해가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찾는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일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나가시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도표는 라이프 플래닝이라고 해서 어떤 재무관리의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30대에서 60대까지 일할 때는 아무래도 저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울 때라든지 퇴직한 이후에 소득이 소비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퇴직하고 나서는 계속 지출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80 이후에는 간병기라고 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일시적으로 많은 뭉칫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50대, 60대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계속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생활을 검소하게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재무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정서관리 쪽에서는 우리가 희노애락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뻐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심장하고 소장 쪽에 뭔가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장이나 위장 쪽에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논란되든가 이런 경우도 흔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신장과 방광 쪽에 충격도 주고 질환하고 연장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정서관리 쪽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관계는 뭐 우리 선생님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부부관리, 형제관리, 이웃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이쪽에 시간 투자를 안 하신 시니어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결국 이런 관계의 끈을 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삶의 어떤 탄력이라든지 삶의 의욕 자체가 체감하는 그러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시고 실천을 좀 해 나가실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덤바의 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가장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수는 남녀노소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이걸 떠나서 150명이라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보니까 뭐 한 150명, 200명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이게 다 근거가 있더라고요. 자, 호주의 원주민들이 보면은 마을 주민의 불악의 평균 수가 150명 정도라는 거죠. 자, 우리 남성 어르신들 대부분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중대의 규모가 몇 명이에요? 150명 전후일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의 인맥의 최대치는 150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에 대해서 이렇게 원연할 필요는 없으시고 어떤 덤바의 수라는 것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맺고 있는 그런 기존의 관계에 대해서는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다 경험을 하셨지만 태어나서는 결국은
무덤 속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정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복 중 하나로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누웠다가 좌상 앉아있다가 또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은 잘 고정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거는 제가 느낌표를 찍어놨죠? 태어날 때는 뭔가라고 하는 호기심, 알아내는 배우고자 했을 때 그 다 호기심에서 캐션 마크를 갖고서 이제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다 인생을 살아서는 인생을 정리하고 갈 때는 딱 느끼고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뭐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죽는 순간에, 그죠? 죽은 사람들하고 대화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웰다잉을 공부하는 이유가 저 느낌표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죽기 전에 좀 깨닫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베네 쪼고리라고 하죠. 결국 베네 쪼고리를 입고서 태어났다가 결국 우리가 수의를 입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저는 이 웰다잉을 공부하기 전에 죽는다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이죠. 그런데 웰다잉을 공부하면서 많은 이 전문가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 엔드가 아니고 엔드예요. 그리고 오더라고요. 한쪽 문이 닫혔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문이 열리더라라고 하는 게 영생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어떤 인식에 전환한 부분들이 결국은 웰다잉을 공부하면서 제가 받아들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히는 거 아니거든요. 자, 결국은 딱 이 한마디죠. 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웰다잉을 공부할 때 어느 강사님은 꼭 시작하기 전에 잘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수강생들은 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와 대답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이제 끝맺음을 하는 그러한 강사분이 계세요.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그 슬기로운 생활 습관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만나자, 배우자, 그 다음에 나누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 크롬포트라고 하는 직업 상담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배운 부분인데요.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역량을 준비할 때 우연히 기회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5가지 어떤 성격 요인이 있습니다. 성장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호기심을 갖고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낙관성, 그 다음에 어떤 유연성을 갖고, 그 다음에 끈기, 지속성,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을 때 실제로 우연히 기회로 찾아왔을 때 그걸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구모작, 신모작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러한 어떤 생활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만이 입에 떡이 들어왔을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자리가 나왔을 때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없죠.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이왕이면 즐기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쪽을 택하신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동서남북 쳐다봐도 아무 데도 없죠. 황량한 벌판에 딱 서 있는 그러한 고독감이라든지 좌절감 이런 걸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디 있겠어요? 한 글자를 딱 가운데를 띄면은 now here, 바로 이 자리에 모든 요체가 다 있다는 거죠. to do is to be, 실행이 답이다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웠으면은 지속성을 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는 부분이 결국은 힘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10년 후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는데 10년 후에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시면은요. 내년 중장기 쪽의 계획들이 세우는데 많은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지 목표 설정하고 수정하고 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그 디테일한 액션 플랜을 수립을 할 때 이러한 그 올해 내년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그 실행력이 굉장히 배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목표와 시간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6가지 어떤 관계의 분야에 따른 다 뭐 같은 시간에 올해 6가지를 다 이룰 수는 없죠. 하지만 올해 저 부분을 분석을 해봤을 때 난 뭐 일에 대한 부분이 좀 약간 그 부족해. 아니면 관계 쪽에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그러면 연간 목표를 세워서 그쪽에 그냥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세요. 뭔가는 성과를 이루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목표와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이 화살을 쏘는 궁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동상을 보면서 딱 2가지가 감이 오더라고요. 타켓, 목표 관역이라는 게 딱 눈에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촉. 세월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 세월의 빠른 것들을, 속도를, 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목표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궁사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그 적기에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타켓을 겨냥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자, 이렇게 세대별로 저는 한 5년 전에 커리어 코칭 수업을 받으면서 이게 세대별로 중장기 그 로드맵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각 세대별로 어떤 그 명명, 그다음에 역량,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키워드를 뽑아서 로드맵을 세워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주인공은 나야 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자,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카를 기억하세요. 메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김치의 종주국, 태권도의 종주국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잖아요. 자, 세계의 중심,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예요. 저게 나자입니까? 그죠? 우리의 세계의 중심은 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아는 뭐예요? 아모르 파티예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누구 탓하지 마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십시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2번째, 매는 메멘토 모리예요.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명의 유한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촌음을 아껴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까르페 디엠. 시간을 잡아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얘기죠. 까르페 디엠. 자, 시청자 여러분, 이 3가지 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메카예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인공으로서 어떤 그 역동적인 진화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요약을 잠깐 좀 요약을 말씀을 드리면은 멋진 인생 멋지게 내려놓자. 하심이라 그러죠. 네. 쉬운 거 아니에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2번째, 노년의 변화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다 말씀드렸죠. 3번째, 진화하는 노년을 위해서 우리가 만배나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부분. 만나자, 배우자, 나누자.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 커리어 로드맵을 그려놓고 우리가 아메카, 내가 주인공으로서 우리 아메카 3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어떤 그 역동적인 진화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1시간 강의의 어떤 그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곁에서 항상 그 결을 다듬어 드리는 평생 현역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